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7월 10일 일요일 주말 영상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골든크로스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반등은 이 정도까지는 좀 힘차게 나와줬으면 하는 그 포인트를 이제 짚어가 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자. 7월달, 8월달까지 열어놓고 봐서 기술적 반등 장세. 한 번에 이제 개별 종목들 지금 흐름을 다들 체크하신 분들 이해하시는 부분이겠죠. 한 달, 두 달 동안 지수의 하락과 함께 힘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왔던 종목들이 강한 수급,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10에서 20% 정도 급반등 해주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꺼져버린다, 망해버린다, 그렇게 보진 않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순차적으로 섹터별로 한 번쯤은 크게 리바운딩을 이끌고 난 뒤에 재차 하락으로 전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고 있는 종목들 현재 10에서 20%, 크게는 30% 이상 손실난 종목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그냥 가보자, 예, 힘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 반등할까, 혹은 반등을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을 해서 미끄러질 경우에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플랜 A, B를 세우셔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또 함께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쟁이고요. 차트 기반으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이번 주 7월 달 계속 예견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준비가 좀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결과치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흔들릴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수가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보다 크게 높든 낮든 간에 우리는 진짜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나의 종목을 막 버리거나 손절해 버리거나, 그건 또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또 좋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있는 없는 다 끌어와서 신용 지르고 대출받아 사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있는 그대로 관리에 주력을 좀 해서 올라가게 되면 축소를 할 부분이고, 내려가면 내가 생각했던 그 저항라인 지키지 못하면 좀 줄이는 부분이 맞겠지만, 그냥 단순히 좀 힘없이 거래량 없이 5일선 이탈한다고 해서 또 버리기에는 또 아까운 그런 또 가격대 위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제가 영상을 지금 남기면서 이러쿵 저러쿵 계속 주저리로 이제 제 생각을 나열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만큼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결과가치가 주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A, B, C, D, E라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대응할 것이고, 또 B라는 종목은 B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떤 지표 흐름 따라서 차트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나름의 각각의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갈 대로 가봐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그냥 덮어놓고, 네,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애청자분들, 패밀리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또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모른 척 지내가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또 노력했던 그 보상으로 생각했을 때 또 많은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5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승의 폭은 좀 줄어드는 흐름이죠. 네, 이달로 2% 올라가고, 그전에는, 변동폭은 컸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석이 나오는, 그래도 캔들의 연속이 나왔습니다. 지난날은 또 여기서 3%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죠. 1, 2%든 몇 프로든 뭐, 아무도 알 수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고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고점. 단기 고점은 여기죠. 여기에 고점을 도달할지, 뭐 컨택하고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은 재차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은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21선 지지받고 다시 재차 한번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매매를 이어갈 것이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재차 21선 하이하고 내려온다 하고 생각이 들면, 최근에 매수한 것들은 뭐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은 났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좀 축소하고 손절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네, 현금으로 좀 가져가 보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500포인트, 여기 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드렸죠. 네,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일봉상에서 보이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봉을 잠깐 볼까요? 좀 길게 보자 싶으면 주봉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황금선 보시죠? 황금선이 바로 생명선 20주선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20주선이 쭉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 라인대가 1주, 2주 좀 지속이 되면 아마 12,500포인트가 아니라 12,000 그 중심 쪽, 예, 12,000 한 300이든 250이든 그 언저리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진짜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봉으로 내려줄지 양봉으로 올려줄지, 음봉으로 내려줄지 양봉으로 내려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 지표 MACD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스토캐스틱 열어놓고, 스토캐스틱 지표 있죠? 그것도 파스트 말고 슬로우, 예,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흐름을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렇게 때 보고 또 좀 뭐 2, 3일 혹은 5일째 올라간 종목은 또 축소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예. 자, 일단 나스닥은 그러하고요. 여기는 라인을 잘 그어두세요. 여기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가 3월의 고점이다. 네. 그러나 3월의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지금 워낙 시장에 존재하는 악재가 또 다른 악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전쟁이 정말 끝난다 하면, 뭔가 마무리가 되면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돌파 구간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돌파 구간을 생각해 보자. 네, 맞고 내려와서 지그재그로 돌파 안착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는 7월 그리고 8월까지 보자. 그때 비중을 좀,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가 보자. 예, 그렇게 한번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업종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보자.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연일 지금 좀 내려와서, 오랜 기간 내려왔죠? 내려와서 최근에 어떤 기술적 급반등한 종목들이 아마 장중에 포착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인을 좀 그려볼까요? 네, 여기를 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그을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850, 예, 850과 830 언저리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하방 경직이 충분히 나왔던 구간인데,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강한 지지 밴드 구간이 됐다고 하면, 차트가 거꾸로져서 여기를 하방 하이에서 크게 이탈했던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가 강한 또 저항 라인, 저항 가격 밴드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게, 예, 특정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5월과 6월의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도 어떤 개별 특징이 강한 종목들은 수급과 함께 강한
뭐 거래한 걸 동반해서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또 그러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약간 침체에 있는 종목들이 흐름을 보시고 5월과 6월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인데 만약에 손실이 크다. 뭐 20에서 30% 정도 손실 구간이다. 이때 샀는데 그러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봐서는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중요할 것이고 장중 10에서 15% 강하게 진짜 20%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평단가를 줄였기 때문에 본전 혹은 약손절을 해서 비중 여기서 확대한 비중은 반드시 좀 줄여서 다시 원금을 현금 비중을 쌓아가는 전략은 좋다. 올바르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잠깐 볼게요. 여기 라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봉 요런 거 보면 저 위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구간이 그 선이 지금 생명선, 예, 여기 20주 선이 보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모든 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기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못 줄였네, 손줄하지 못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 여기까지는 내려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즉 10주선을 맞고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라인대가 대략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꼬리, 예, 여기 꼬리까지 가격 밴드를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이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맞고 다시 재차 반락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8월 언제까지가 뭐 바운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걸 개별 종목을 가지고 와서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던 거는 또 급반등이 나온 대로 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아는 대로 끌고 가되 비중을 축소할 때는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으로 뭔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아직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 좀 더 기다려보고 대응해 본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에서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더 내려온다라고는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5주째 제가 변곡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곡주에서 정확하게 어쨌든 뭐 기법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반등이 일주일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대략 여기는 3주, 그죠? 상승폭은 작았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좀 지지를 받고 그건 한 달간 좀 반등의 연속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재차 1, 2주 만에 다시 여기를 하이에서 이탈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급락이 나기 때문에 수렴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한 중심선까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또 급락이 나왔죠. 4주 동안 뭐 쭉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브레이킹이 나와서 이제 어쨌든 스톱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재차 올린다. 그러면 절반까지 보든 아니면 그때 만약에 예기치 않은 어떤 큰 호재가 발생이 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좋은 소식들이 또 시장을 훈풍으로 달구기를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 잠깐 볼게요. 네. 일단 원전주 공략하신 분도 많죠. 제가 원전주를 그 한 달간 이상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할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예, 눌러줄 경우에만 매수하시고 급반등이 나오거나 장중 3분봉 30분봉 보고 연속적인 상승 흐름 나오면 절반 이상씩 꼭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시는 것이 원전주이고 크게 눌러준다. 하루 만에 눌러준다고 해서 또 다시 담아보시면 안 돼요. 2, 3일 정도 눌러주는데 그 눌러주는 저점을 계속 올려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횡보하든지 MACD가 줄어들든지 스토캐스틱 지표도 안정적으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그 상황들을 잘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
시가 이상 갑자기 반짝 오를 때는 절대 따라 붙지는 마세요. 갑자기 또 꼬리 달고 하방으로 그냥 쭉 꺼질 수도 있습니다. 원전주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비중이 만약에 500만원 들어갔다. 예를 들게요. 그러면 500만원 들어갔는데 전체 다 팔고 전량 다 매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시고 절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은데 좀 5일선을 잘 지키고 21선을 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중 조절 하시는 거예요. 7대 3으로 할지 6대 4로 할지 5대 5로 할지는 그 상황을 보고 또 잘 대응하시면서 그러한 하나의 노력들이 다 실전 매매에서 지금 애청자분들의 주식 내공을 올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지금 뭐 최근 뉴스고요. 아마 찾고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국 체코 잇따라 고위급 방한, 네, 이런 또 계획이 보이는 부분이고, 영국 산업장관이 다음 달, 내달 말 방한한다고 합니다. 한국, 영국 원전 협력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원전보다 경제성도 높다. 예, 뭐 중국과 계약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하고, 그리고 체코 상원 의장도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 쭉 이제 이게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네, 원전을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할애해서 원전주 공략하신 분은 꼭 필히 쭉 읽어보십시오.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EU 텍스노미도 호재로 작용해서도 최근에 또 원전주가 반짝반짝 했었죠. 네, 좀 음봉으로 내려온 건 좀 실망감은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체코뿐만 아니라 여러 뭐 중동 쪽도 뭐 많이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폴란드도 그러하죠. 네,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가 가시화가 되고 실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막 장대양보시 한번 그려주지 않을까, 원전주.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자, EU 텍소노미는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주요국 원전 정책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산업부 차관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뉴스 보면, EU가 인정한 녹색 연료 원자력 원전 수출 순풍 분화라고 되어 있고요. EU 텍소노미의 원전 포함이고 K 텍소노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달 말 원전 포함 발표할 때 국산 원전 유럽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치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원전을 K 텍소노미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또 이러한 뉴스가 또 시장을 또 따끈따끈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급등한다고 또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원전주는 눌러줄 때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자력 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위해 11일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통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거, 국내 이벤트, 국외 이벤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따끈따끈하게 뭔가 하루가 뭐 멀다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 뉴스에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반응을 해도 안 되거든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크게 움직임 없이 오른쪽으로 행보등락 했다가 어느 순간 큰 한 방이 나올 때 바로 그냥 위로 치켜 올려가기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유행 관련주 공략하신 분도 있죠? 네. 베이셀과 그 다음에 네온테크 혹시 공략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차트 나중에 제가 좀 열어놓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SKT 국제 모터쇼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UAM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UAM 관련주 공략하신 분,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손실권에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하면,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만 뭐 부담 없는 비중을 하면 이렇게 늘리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갑자기 이제 뭐 VI에 걸린다거나 뭐 15% 이상 상승하게 되면 그때도 익절을 해보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셀, 그 다음에 네온테크. 그리고 자, 대웅제약이
뭐 지금 공략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 대웅제약 가지고 계신 분은 아직 이제 손실권에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1년 넘게 보유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그 대웅제약이든 대웅 검색하셔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시장이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전에 시장이 좀 침체가 오고 조용조용해질 때 바이오들이 갑자기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좀 실적으로 탄탄하게 총알이, 그러니까 현금 뭐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어떤 파이프라인, 계량 신약에 대한 어떤 뭐 기술 전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작은 뉴스든 큰 뉴스든 뭔가 이벤트가 있는, 제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시장 하락과 함께 꺼지진 않는다. 적정 라인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숨고르기 하게 되면 다시 뭐 연속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이오 섹터 중에 또 있습니다. 저 최근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다 손절하지 마시고 항상 비중조절 하시면서, 내가 손절했다 하더라도 내가 매도한 그 가격대에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락이 위해 5일선 회복, 21선 회복을 할 때 경우에는 또 관심을 가져보시고 끊임없이 실전 매매 관점에서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잘 대응하시기를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그 전에 상승 전에 뭐 이거 이 종목 뭐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탁 올려놓고 뭔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또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뉴스 검색 꾸준하게 하시고, 자료 취합하시고, 지표 이제 그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차트를 계속 좀 챙겨 보시면서 잘 대응을 좀 해주세요. 네. 대웅제약도 이제 좋은 뉴스들이 이제 뭐 최근에 좀 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쭉 열어놓고 이제 지켜보시고, 하방에서 어디에서 이제 지지 라인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상방에는 또 어디가 또 저항 라인인지 챙겨보시면서, 손실이다 하더라도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매도를 하고 또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또 좀 추매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십시오. SK바사는 제가 최근에 전체 영상을 많이 언급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웅제약 잠깐 좀 만들어 볼게요.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대웅제약은 좀 약간 길게 이어놓고 보면 여기의 추세를 크게 이탈하진 않아요. 그 가격대가 지금 13만원대, 그 다음에 진짜 내려간다도 12만원대,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 밴드를 항상 이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상방에서 18만 5천원, 여기 라인이 오게 되면 왠지 좀 부담스럽게 주가가 작용한다. 그 말은 여기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더 큰 호재가 필요한데, 그런 호재가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는다,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판단이 되면 일단은 줄이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였는데, 절반을 손절을 했든 익절을 했든 줄였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통이 하지 마세요. 주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고점까지 무조건 가겠다고 들고 간 것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길게 1년, 2년 동안 쭉 열어놓고 보시고, 네가 가는 그 자리가 여기에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줄여야 된다. 줄이고 나서 현금을 들고 있든지, 그죠? 아니면 다른 B와 C라는 종목이 낙폭 과다한 것이면 그러한 종목으로 이동을 해서 평단가를 줄이는 것이 맞다. 즉 재료 모멘텀이 아직 덜 부각된 그런 종목이라고 확신이 드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나는 대웅제약 하나로만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만약에 여름 지나서 또 낙폭 어떤 그 특정 이벤트 악재와 함께 모든 주식들이 내려간다고 보면 네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인을 하고 그때 20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추세 하단에서 다시 받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꼭 제가 대웅제약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 종목에 한해서 말씀드린 그런 실전 매매는 아니다. 항상 개별 종목 관점에서 내가 어디서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되풀이하면서 말로 하고 글로 써놓고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 힘든 시기, 어려운 지금 이렇게 악재장, 예, 약세장에서 또 잘 버티시고 생존하시기를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고요. 네, NKMX 같은 경우에는 또 길게 이어놓고 볼까요? 네, 쭉 길게 이어놓고 보면 저 장기 이평선 720선 근처도 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라인을 꺼보면 대략적으로 네가 내려가면 15,000원대 여기에서는 또 브레이킹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면, 제가 오래전에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기서는 매도권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리듯이, 지금도 여기는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 201선까지 보자, 예,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1차 매수 혹은 안테나 매수 들어갔는데 내려갔다고 해도 매도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약 1차 매수했든 안테나 매수했든 일단 들어간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추가적인 만약에 예기치 않은 낙폭이 주어지면 그때 확인 추미를 하겠다라고 들어간 부분이지, 샀는데 이런 종목을 그냥 손절하겠다, 그런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기 스윙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뉴스가 오래전 뉴스는 아니고요. 6월 2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고영암 완치, NKMX 불치병에서 성과 내며 기술 수출 성큼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국적 제약사 투자기관 NKMX 투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동종 NK 세포 임상토립 상업화 진전이 좀 가시화되겠다라는 기사가 아주 길게 좀 짜임새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보시고 팜 2대1이 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자리는 아니죠. 네, 여기선 비중 확대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고, 만약에 크게 내려가면 여기 이전 저점이죠. 여기에서 확인하고 준비를 하겠다 들고 있어야 되죠. 네. 자,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도 응원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온테크는 이전에 상한가 이상 큰 수익을 많은 패밀리분들과 이제 공유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잘 매도했으면 좋은데 아직 매도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한데,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연차 이제 상승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추매를 하셨으면 이때 추매를 했든 이때 추매를 했든 일단은 저는 하셨으면 괜찮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비중은 급반등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꼭 전량 매도하시고 현금 보유 하시기를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돌릴 것 같긴 한데요. 네. 거래만 한번 터지면, 네. 거래 터지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마세요. 또 꼬리다가 쭉 빠질 수 있어요. 네. 가진 분의 영역에서, 보유자 영역에서 대응해 주시고, 베스트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급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하고 현금 보유.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원전주 잠깐 볼게요. 네. 그리고, 또 한두 종목, 저번 주에 강했던, 그러니까 원전주와 로봇지수 좀 강했던 종목이 두 가지가 좀 보이는데, 그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전주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음봉이 많이 보이긴 하죠. 네, 음봉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기치 않은 뉴스가 있든 없든 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 야, 내 세력이야. 내 세력 형님인데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갭상 나와. 나 안 죽었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라갈 땐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익절을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때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눌러줄 때는. 그리고 만약에 또 눌러주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붙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좀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고요. 트레이딩 종목이고, BHI 좀 힘들어 보이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장중에 눌러준다. 201선까지 눌러주면 흐름을 보시고 분봉 보시고 담아도 좋겠지만, 올라갈 때는 좀 따라붙기 좀 힘든 위치이지 않을까 봐집니다.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비율이 또 갑자기 또 올라갔어요. 신용 비율이 9% 이상 또 10%대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신용 비율이 없는 종목으로 좀 봐주세요. 우리 기술 얼마지? 이건 1.89. PHN은 신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르비텍은 6%. 서전 기전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7%. 한전기술은 1.74% 양호하네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는 10%.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 10%, 20% 뭐 손실이다 하더라도 일단 줄일 땐 줄이셔야 돼요. 네, 줄이셔야 돼요. 생각지도 않게 이게 엄청 갑자기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비율 항상 확인해 보시면서 9% 이상, 8% 이상인 종목은 항상 크게 리바운딩이 나오면 매도하고 줄이시고, 또 이번에도 급반등이 크게 나오면 바로 또 줄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신기계를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아직 손실이 10%다. 근데 그거 15%가 아깝다고 계속 들고 있게 되면 또 답이 없거든요. 네.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가능한 신용 비율 높은 것은 하지 말자.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언급을 드렸고, 네. 자,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유일로보틱스. 예, 유일로보틱스예요. 자, 이 종목은 목요일날 크게 땡겨졌습니다. 위로 쭉 땡겨져 상한가로 안착이 되고, 그 다음날도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좀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말도 안 되게 내려준다. 21선까지 5일선까지 내려주면 담는 겁니다. 네, 담는 겁니다. 분할로 담는 겁니다. 100 사서 쭉 올려주면 익절 하는 7월과 8월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다른 로봇주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강하게 올라갔죠. 네. 대장주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신선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신규 상장 종목. 한번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좀 짧게 이제 좀 수익을 챙겼던 나오인 종목이긴 한데, 제가 놓쳐가지고, 네. 좀 패밀리 분들에게 좀 미안했습니다. 네. 자, 다시 또 보자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원전주는 아까 오르비텍이었죠. 예, 그 종목 좀 보시면 좋은데, 시중비 아까 뭐였지? 6%? 이 종목도 맞아, 내려주면 좀 보면 좋겠죠. 네. 거래가 크게 2000%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장대 양봉 내려주고 왔기 때문에 중심선까지 보거나, 혹은 중심선 그 중심선이 201선입니다. 네. 자, 여기 내려주면 한번 안테나 매수, 1차 매수는 또 괜찮지 않을까. 자, 보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지금 다들 손실 많이 나셨죠? 맞죠? 예, 저도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일단 컴투스를 대표로 말씀드리면, 게임주들이 반등이 나온 시점이 거의 다 도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동을 걸고 있죠. 위에 꼬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좀 안타깝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차트 보면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한 이벤트는 있어요. 잠깐 보자고요. 컴투스 이렇게 예견되어 있으니까 8월 16일입니다. 스케줄 매매하셔야 되고요. 8월 16일 국내 출시, 하반기 중 글로벌 출시 예정. 뭐 이런 호재 뉴스, 호재 거리를 좀 담아서 뉴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뉴시스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망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자, 개별 종목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크게 터진 거 없이 계단식으로 내려온 거 있죠. 예. 계단식으로 내려온 것들이,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 뭐 IT, 클라우드, ITIG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상한 치고 또 20-30% 더 올라갔죠. ITIG. 최근에 또 금요일부터는 또 조정이었지만, 목금. 그런 흐름이 그 한 종목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쭉 갔으면 바닥에서 한번 작게는 20%, 많게는 40% 올라간 것들은 조금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바닥에서 올라간 거. 기술적 반등. 그러나 그러지 않은 종목들이 어떤 뉴스와 함께 다시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컴투스도 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린 것은 좀 안타까운 흐름인데, 여기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여기를 또 잘 또 소화를 하다 보면, 소화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예, 한번 뽑아주게 되면, 이렇게 양봉이 연속적으로 뽑아주게 되면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서지 않을까. 일단 기다려보자. 여기를 올라설 때 고민을 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컴투스.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지금 뭐 시장에서 게임주가 버림받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죠, 사람들.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놈들이 사고를 칠지. 커멀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주어주고 있어요. 이제 골든크로서가 임박인데 여기에 제 차 내려간다기보다는 숨고르기하고 뭔가 여기 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거래량이 이전에 한번 딱 칠 때, 네, 700%좀 터진 상태에서 힘없이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개연성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메드맥스가 한번 100% 땡겨주고 조정받고 절반에 조정받고 다시 지그재그로 올라간 상황인데 이대로 크게 무너질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메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올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그때 돼서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또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점을 돌파해 보려고 하죠. 5월과 6월의 고점을.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수급이 좀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네, 기간에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여기서 익절하신 분은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4.6% 올라갔는데 꼬리가 달렸다. 여기를 좀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네. 최대 매물대 지금 근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깔고 가게 되면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공략한다는 것이 아니라 게임즈의 흐름 자체가 반등권에 있다. 반등 추세, 반등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섹터이다. 아직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것도 호재가 될 것이다. 다른 개별 종목, 특정 테마들이 바닥에서 20, 30% 크게 올라간 것들이 꽤 많습니다. 바이오도 그러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20, 30%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러면 수남의 키 맞추기가 되면 올라가지 않은 섹터에서 종목들이 바닥에서 또 다시 한번 칠 것이다. 네, 그러한 섹터가 또 게임주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마지막 좀 말씀드릴게요. 네, 버킷 스튜디오도 지금 치고 올라가죠. 네,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버킷 스튜디오. 그 다음에 쇼박스도 여기서 치고 갈 좀 엉덩이 좀 깔고 하죠. 여기보다 여기 저점이 높습니다. 좀 깔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근상한가 같죠. 네, 쭉 당겨 버립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혹시 공략하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네. 급격한 하락이 나왔던 것들은 또 급격하게 또 땡겨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차트. RBW도 좀 그러하죠. RBW. 네. 눌러주면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RBW는 왜냐면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없이 내려온 종목은 또 거래가 크게 뭐 1000% 이상 터진 종목은 크게 또 눌러주게 되면 다시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눌러줄 때만 관심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단 RBW 제가 처음 공유드린 종목인데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자.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가 오면 일단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RBW 그렇게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아, 맞네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RBW 엔터 쪽, 그 다음에 로봇 쪽은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원전 쪽은 저기 오르비텍,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을 끝까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도 그러하죠. 한전기술, 우리기술 이름도.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직장인 분들이 보면 좋아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21선 근접. 네. 그러니까 21선 직장인 분들은 항상 그거예요. 21선 근접. 사고 만약에 뭐 단기를 보면 좀 번쩍으로 팔아보고. 네. 아니면 그냥 들고 하는 거예요. 네. 22선 기준 매매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약간 길었던 게 좀 많이 길었죠? 네.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서두에 좀 말씀드렸고, 개별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내에서 또 특정한 종목들, 새로운 종목들 또 언급드렸고, 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주식쟁이, 예, 차트쟁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안고 있는 고민과 근심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티고, 남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법 공부는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게,
또 대외 활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네. 갑자기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요. 네. 그, 인베스팅 하니까 또 광고가 달리네요. 여기 클릭하시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예, 어떤 뭐 특정 어떤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광고들이 좀 달립니다. 그 개인의 관심사들이 달리는데, 클래스유라는 동영상 이제 공부 레슨 이런 컨텐츠들을 모아놓은 어떤 작은 기업인데, 제가 거기에 좀 입점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클래스유에서 네, 학습 컨텐츠 플랫폼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일주일에 뭐 작게는 한 개, 두 개 계속적으로 올릴 부분이고, A부터 Z까지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것들, 예, 그리고 유료로 이제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네. 네, 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남겼던 것도 있고, 또 주식 공부합시다 다루었던 내용들도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꾸준하게 올릴 생각인데, 좀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드리거나 정보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클래스 위에서 예, 딱 월급만큼만 벌어보자 이 컨텐츠로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리버드라고 해서 네, 인원수가 적정 마감이 되면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제가 요청을 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서 네, 1차 얼리버드 신청을 이벤트를 하시면 예, 69%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 전부 다 예, 기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짜 도움이 분명히 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번 영상에 언급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좀 찬찬히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또 업로딩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때 그냥 묵직하게 공부 좀 해보자 하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수강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유 계정 이제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제가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 수강에 뭐 1, 2주 수강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바로 이제 취소하셔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주저하지 마시고 네, 학습하시고, 또 여기 안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 또 댓글 올려주시거나, 또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도 심사부의 어떤 입장에서 예, 주저하지 않고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네.